안녕하세요. 주말 면담 취업 비법들 준비스입니다. 우선 자기소개서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천관광공사의 자기소개서와 다른 공사의 자기소개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본 거에는요. 어떤 의미냐면 자기소개서 문항은 비슷하죠. 그런데 경험 경력 기술서를 별도로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사들, 한국관광공사나 이런 공사들이나 공공기관은 대부분 경험 경력 기술서를 쓰지 않거든요. 네네. 현주님의 경력 사항은 경험 경력 부분에 다 작성을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네. 그러면 이 4번 문항에서 그 내용을 같이 쓰면 중복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걸 4번에 쓰면 4번 문항은 순수하게 인천관광공사의 문제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인천관광공사에 지금 이슈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인천관광공사의 이슈가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공사 이슈가 그 뭐 송도 컨벤시아 관리하고 그러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 전시 컨벤션 쪽이 코로나 때문에 다 스탑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대신에 온라인으로 그런 심포지엄이나 컨벤션 하는 그런 웨비나를 요즘에 많이. 그 아, 네. 관광공사나 한국관광공사나 아니면 다른 지역의 관광이나 차별성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우리 공사의 이슈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네. 말씀해 주신 부분은 경험 경력 기술서에서 그 기술을 해서 관광 전체 컨벤션 전체의 문제, 마이스 산업 전체의 문제에서는 경험 경력 기술서에서 녹여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걸 쓰실 수 있다는 거죠. 아, 네네. 그러면 4번 문항에서는 순수하게 인천관광공사의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천이라는 도시는 생각하면 관광에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그러니까 강화라던가 그런 그 옛 문화유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송도나 청라처럼 그런 국제 도시로서의 그런 면모도 갖추고 있는 점, 그리고 공항이 있어서 세계랑 연결될 수 있는 점, 그런 것들이요. 그렇죠. 현주님은 지금 인천에 살고 계시죠? 네. 인천에 살고 계신 분들은 인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인천 하면 대부분의 다른 지역의 분들은 떠올리는 부분이 인천 공항일 겁니다. 관광을 공항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냥 인천은 우리나라에서 관광을 가는 게이트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연휴 기간에 제주도에 한 18만 명 정도가 가셨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제주도 인구가 한 60만 밖에 안 되거든요. 아, 그러면 네네. 인구 대비 거의 20% 정도가 관광객으로 단 며칠 사이에 온 거지 않습니까? 네. 인천관광공사가 현재 고민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인천이 사실 관광지역으로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고, 사실 마이스 산업에서의 그런 인프라가 보면 인천이 되게 잘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인천을 그런 도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천을 관광도시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약간 그 터미널 역할로서만, 그렇죠. 느낌으로서는 그렇게 일반인들은 말씀드리는 거죠. 일반인들은 그럼 저는 공사는 그 부분에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인천관광공사는 인천 터미널 역할을 좋아하는 거는 인천공항은 그 부분이 필요하지만 인천관광공사 입장에서는 인천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는 인천관광공사는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온라인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컨벤션 쪽에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관광공사에서는 그 부분은 어, 인천관광공사만의 현재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네네. 인천관광공사의 이슈를 저도. 찾아서 4번에 쓰셔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아, 거예요. 네네. 코로나는 지금 다른 그 공사나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니까 그게 주요 이슈라고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거는 그냥 보편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직무 경험 기술서에서 그 경험 경력 기술서에서 쓰시고요. 내가 컨벤션 쪽에서 일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겪었는데 현재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쓰시는 거는 이제 경험 경력 기술서에서 보편적인 네네. 전체 그 마이스 산업 특히 컨벤션의 전체적인 분야는 거기서 쓰시고요. 네.
4번 문항은 인천공사로, 관광공사로 접근을 해서 그렇게 쓰시는 게 이 인천관광공사 자기소개서에서는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분석을 하시는 게요. 네,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제 경력을 직무 경력 기술서로 해서 그 정리를 한다면 1번 문항이랑 또 겹치잖아요. 그럼 1번 문항에서는 그거를 또 다시 한번 어필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1번 문항하고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분들에게 이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이런 부분도 오늘 질문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제 네. 경험경력 기술서를 쓰는 회사 그 공공기관이 아주 극소수지만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1번 문항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 지원 동기를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네. 경험 경력 기술서에서는 정말 경험이나 경력 위주로 쓰시는 거고요. 네. 1번에서는 전공 관련 교과 뭐 학교에서 그 내가 배운 지식 관련대로 그 전공 관련으로 쓰시는 거죠. 학교 교육이나 어, 직업 교육, 교육 쪽으로 포커스를. 그 근데 저는 전공은 다른데 그러면은 어 그러면 그러면 전공은 다르더라도 그 네. 지금 하는 직무 관련된 어떤 역량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꼭 전공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블라인드 전형이기 때문에 전공이라는 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전공과 관련된 지식 사항이니까요. 그러면 그 선생님 그 여기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직무 기술서에 필요 지식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 그 부분을 키워드로 해서 작성하면 될까요? 그렇죠. 1번은 그렇게 작성하셔야죠.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2번과 3번은 NCS 직업기초 능력의 대인관계 능력이나 지금 자원 3번이 자원이었나요? 네, 문제 해결 능력. 네, 네, 3번이 문제 해결 3번은 능력이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대인관계 능력이나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은 NCS 직업기초 능력을 좀 보시고요. 거기에 있는 거를 좀 참고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문항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설득했느냐를 물어보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사소통이나 이런 질문에서는 가장 내 역량을 표현하기 좋은 방법이 문서로 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대화로 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결국 회사는 문서로 하는 방법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이 질문에서는 좀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상이 누구냐도 문항을 출제한 사람 입장에서는 본인들 입장에서는 고객과 내부 직원들과의 어떤 쪽에서의 이제 의사소통이냐 고려를 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내부 직원을 설득하는 거와 고객을 설득하는 분야는 다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내주신 거는 내부 직원을 설득하는 문제잖아요. 결국 점주를 설득하는 문제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그러면 나는 내부 직원인 점주는 어떻게 설득하겠다라는 이제 부분이 중점이 돼야 되겠죠. 어떻게 설득했다. 지금 하하님이 보내주신 부분은 가맹점 매니저로 직원이었던 건가요? 직원 매니저였습니다. 아, 매니저? 그러니까 예, 정식 매니저로 근무를 하신 거였네요. 네네. 아, 근무를 하면서 매출 저하로 유동성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 상황에서 기존의 품질은 유지를 하면서 원가를 줄여야 한다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가 비율을 분석한 자료를 만들어 제시해서 원가를 20% 이상 감소시켰다는 문제인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왜 본사는 그러면 이렇게 안 했나요? 제가 본사에서 근무한 게 아니라 가맹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예. 네, 그 가맹점 점주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는 장사가 잘 돼서 그 많이 쓰더라도 좀 많이 남는 상황이었는데, 그 어떤 귀점 이후로 좀 장사가 안 되면서 이제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가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원가 비율이 너무 높았던 문제가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사의 매뉴얼에 비해서 로스율이 많이 발생한 거죠. 해당 점주 입장에서는 매뉴얼에 나와 있는 그 로스율을 지키지 않아도 네네. 지금까지는 수익이 발생했는데 네네. 현재 그 매출이 떨어지면서 그 매뉴얼대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엄밀히 따지면 매뉴얼을 그대로 따른 건 아니고요. 이제 그 본사에서 하는 방식은 사실 이제 본사에서 하는 매뉴얼적인 방식이 좀 과하게 본사에서 가져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따로 저희가 개별 구매를 한다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아, 개별 구매를.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그 업체를 알아보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가격을 비교한 거를 안내를 해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점주님이 이제 안 된다 그냥 매뉴얼대로 해 이런 식이었던 거고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어쨌든 줄여야 되니까 본사 팀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또 본사에서 또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상관없다고 이런 이제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아,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는 본인들의 기자재나 이런 걸 부자재를 전부 다 본사 거를 쓰도록 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 네, 프랜차이저는 본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그냥 그 부자재는 네네, 직접 구매를 직접 직구를 해도 직매를 해도 네네, 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신 거네요. 아,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점주한테 설득을 한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저는 이 경험은 되게 좋다고 봐요. 제가 왜 이걸 계속 물어봤냐면, 만약에 본사도 이 로스율을 기존에 높게 유지했다면, 네네, 이 문항 자체를 본사도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스율을 낮추도록 유도했다라는 거로 갈 수 있었는데, 이제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이 현재 매장만의 문제니까, 네네, 이 매장으로 한 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소서의 현재 자소서로만 말씀을 드리면 네네, 두 갈식으로 쓰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읽어봐야 이해가 돼요. 이 자체의 내용은 되게 좋은 내용인데요. 네네. 이 내용을 마지막까지 읽을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거죠. 아, 그래서 처음에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가맹점 매니저로 근무하며 기존 방식과 변경된 원가 비율을 바탕으로 원가 분석을 통해 20% 이상 감소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아, 원가란 개념이 두 번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건 이제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그런 부분을 앞에 쓰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당시 매출 저하로 인해 현금 유동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기존 점주님께서는 본사 매뉴얼대로 운영을 하려고 하셨지만 본사에 확인한 결과 일부 아, 부자재는 직접 구매를 해도 된다라고 통보를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쓰셔야 되는 거겠죠. 그때 더 좋은 거는 다른 매장을 조사해서 다른 매장도 직매를 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까지 조사를 하셨다고 하신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네네. 문서를 작성해서 점주에게 보고를 해서 점주와 협의를 해서 어, 결과적으로 20% 이상 원가를 감소시켜서 그 현금 유동성 문제를 해결했다. 전제 신뢰를 얻었다. 그런데 이 내용으로 쓰시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업수를 만약 분석한 내용이 있으면 그런 에피소드 좀 더 넣어주시고요. 그런 게 없다면 그냥 본사의 답변을 받았다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본사의 문서로 어떻게 보고했다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의사소통 능력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사소통 네네. 능력을 하는 거는 두 가지 문서로 하는 방법과 대화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회사는 조직은 다 문서로 합니다. 이메일이 됐던 문서를 작성해서 그거를 통해서 의견을 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본사와 점주님과의 모든 관계는 문서를 했다는 것들을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했다는 부분을 잘 쓰셔야 되겠죠.